시니어를 위한 정보. 리얼 시니어. 우리나라 50세 이상 1000명에게 살아오면서 건강 부분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뜻밖에도 치아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 프레지던트가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건강 영역에서는 치아 관리를 가장 후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 충치가 생겨 치과에 가면 들을 가는 소리에 겁먹고 울었던 경험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치과에 가는 것을 꺼리는 어른이 많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미치료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치과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 상태가 악화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급기야 치과에 다니면서 중고차 한 대 값이 들었다는 농담도 나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치주질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은 있지만 치아가 손상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점. 또 치아는 젊어서부터 꾸준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 망가지면 목돈이 들고 조금만 아파도 밥 한 끼 먹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치아 후식증이나 치주 질환 등은 한번 이완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비가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아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잇몸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한 잇몸은 30대 이후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40에서 50대에 이르면 80에서 90%가 잇몸 질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평생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지난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을 충분히 자야 잇몸도 튼튼합니다. 수면 부족은 잇몸 질환을 유발할 뿐더러 그 진행 속도도 빠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면이 부족하면 잇몸 질환이 잘 생기는 걸까요? 잠이 부족하면 인체의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강 내 각종 세포들도 정상 기능을 억제당합니다. 때문에 치주 조직의 치유 능력도 떨어지고 그 결과 만성적인 잇몸 염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늦은 저녁의 음주나 흡연도 잇몸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후 술을 마시며 하루의 근심을 털어냅니다. 하지만 술은 잇몸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소주, 폭탄주 등과 같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과음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면서 잇몸이 붓고 잇몸 출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도수가 낮은 술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와인이나 맥주는 도수는 낮더라도 다량의 당분이 함유돼 있어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술과 함께 안주를 먹은 후 양치를 하지 않고 바로 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구강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시면서 피우는 담배도 문제가 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특히 잇몸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속에 무수히 잠재된 유해 성분이 입속 말초신경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막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가 결핍돼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화된 잇몸은 잇속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치은염과 치주염의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을 포함해 수많은 세포 독소 및 혈관 수축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구강 내 말초 혈액 순환을 감소시키고 항체 형성,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잇몸 건강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잇몸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세균성 치태와 치석이기 때문에 이들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평소 칫솔질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 잇몸 질환이 있다면 바스법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스법은 칫솔모의 끝을 이용한 것으로 칫솔모의 끝을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밀착해 약 10초쯤 앞뒤 방향으로 진동을 준 뒤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와 잇몸 사이에 낀 플라그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잇몸 치료를 하는 환자라면 1에서 2개월 동안 바스법으로 칫솔질을 할 경우 잇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탄력도 생기며 피도 잘 나지 않게 됩니다. 잇몸이 정상 기능을 되찾으면 굳이 바스법으로 계속 칫솔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스법이 잇몸 질환에는 효과적이지만 치아에 프라그가 더 많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바스법을 계속하기에는 손놀림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잇몸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일반인의 권장 칫솔질인 회전법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 한 번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잇몸 질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분과 치아 사이입니다. 치아와 잇몸의 경계는 칫솔질만 잘해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지만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은 칫솔질만으로 말끔히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6개월 한 번씩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잇몸 질환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채,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치아면을 씻어주는 자정작용을 해 충치를 예방합니다. 설탕이나 탄산음료, 가공식품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지 않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호두, 잣, 땅콩 같은 지방질이나 고기 및 생선류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치아에 이롭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프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잇몸 질환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진행된 잇몸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복 중의 하나라는 치아. 이 말처럼 치아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한 치아 관리로 즐거운 노후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얼 시니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